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 문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인 조직 변화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을 오늘 빼고요. 오늘 빼고 한 3번 정도만 촬영을 더 하면은 거의 수업 다 끝나요. 진도 완전히 무난하게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배우는 내용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 이미 앞에서 많이 배웠던 것들이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내용도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조직 문화, 이게 아마 동영상 뭐 하나 아니면 2개 안에 무조건 끝날 것 같은데, 조직 문화는 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전공인데도 A 대학교의 그 전공과 B 대학교의 그 전공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같은 학교 안에, 같은 단과대학 안에 여러 개의 전공이 있잖아요. 왜 같은 대학이고 같은 단과대학 안에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이쪽 과 가면은 문화가 다르고 저쪽 과 가면 문화가 다르고 왜 다른지에 대한 거예요. 그게 조직 문화의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나는 2022년도에 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일반 행정직에 합격을 했어요. 똑같이 필기시험 보고 뭐 웬만큼 괜찮은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공무원 연수원에 이제 동기들하고 똑같이 교육을 받아요. 이거는 뭐 누구는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교육이 아니라 완전히 표준화된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하지도 않고 너무 쉽게 하지도 않고, 이거는 뭐 완전히 그 표준화된 교육이라서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공무원 연수원에서 이제 수료를 하고 현장에 배치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김영재라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청에 배치를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같은 동기생은 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배치를 받아요. 동대문 구청에 배치를 받아요. 심지어 하는 일도 같아요. 자, 서대문 구청의 A과, 자, 동대문 구청의 B과, A과예요. 똑같은 A과. 그 다음에 똑같이 들어가고 똑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자, 업무도 똑같은 걸 배정을 받아요. 나는 서대문 구청의 A과에 A라는 업무를 지금부터 처음으로 하는 거야. 근데 내 동기는 동대문 구청의 A과에 똑같은 A라는 업무를 해요. 그런데 달라요. 그런데 일을 해나가는 과정도 다르고, 주변 뭐 상사라든가 뭐 동료들도 다르고, 과의 어떤 분위기도 다르고, 구청의 분위기도 달라요. 그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는 게 무척 커요. 자, 근데 김영재라는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이것은 내 길이 아니다. 그냥 조기퇴직, 그냥 사직서 쓰고 나와요. 공무원 생활 6개월 하고 그냥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대문구청의 A과의 그 A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 동기는 그럭저럭 잘 해나가요. 저나 그 동기는 능력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필기시험 합격하고 똑같이 연수받고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은 업무를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은 조기퇴사, 한 명은 그럭저럭 버텨나간다고. 이건 조직 문화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요새 이제 뉴스에 나오는 그 뭐 MZ세대라는 말까지 안 쓰더라도 처음에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 1년 미만 근무하고 사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게 지금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할 거 없이 그게 굉장히 관리자 입장에서는 큰 변수로 다가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직 문화는 사실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자, 교과서에 있는 얘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기퇴사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다. 왜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시험에 합격해서 똑같은 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은 그럭저럭 근무를 해나가고 한 명은 왜 조기에 나가는 것인가? 이것만 알면은 오늘 수업은 사실 할 게 없어요. 자, 410쪽에 두 번째 문단에 이런 게 있어요. 조직 문화란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규범, 전통, 지식, 경험, 습관, 기술 모두를 다 합한 것이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개념이고 한 가지 이론으로 모두 설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강의 자료에 빨간 글씨를 뭐라 써놨냐면은
자, 학교 설명 끝났고요. 부서하고 직장도 설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학과 뭐 얘기했고요. 아르바이트. 나는 똑같은 편의점에 이제 근무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지역에 A라는 상표의 편의점에서 주말에 근무를 하고,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똑같은 상표의 그 편의점에서 근무를 해요. 여러분 편의점 아시다시피 두 명이 근무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명이 근무를 해요. 주말에 하든지 낮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뭐 주중에 하든지, 아니면 잠깐 그 시간에 와서 도와주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의 문화, 그 편의점이라는 일을 하는 그 순간은 조직 문화예요. 자, 점주,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일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조직 문화인 거고, 자, A라는 편의점의 그 상호와 B라는 편의점의 상호는 똑같은 물건 파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도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하는 나는 다른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론으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412쪽에 거기 책의 중간에 첫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뭐 이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즉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는, 이건 옛날 이론인데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이론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왜 이 이론이 안 맞는가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직 문화가 달라서 그렇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413쪽에 중간에 첫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조직 문화는, 자,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가치와 전통을 인식시켜준다, 일체감을 갖게 해준다 라는 거고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축구팀, 농구팀, 야구팀이에요. 특히 역사가 오래될수록. 아마 이제 그 실외에서 볼 수 있게끔 지금 돼 있으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직접 가서 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야구의 역사가 꽤 길어요, 이제는. 자, 그 팀의 나름대로의 그 어떤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뭐 선수를 데리고 오고 뭐 방출시키고 이런 걸 하더라도 그 조직의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야구팀 생각해보면 이건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으로 따지면은, 자, 내가 삼성을 갈지 현대를 갈지 LG를 갈지 뭐 두산을 갈지 뭐 이런 등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직 문화 판이하게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자, 이게 바로 그 조직의 나름대로의, 자, 맥락, 역사, 전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교 문화론적 관점, 자, 414쪽에 비교 문화론적 관점, 그 다음에 기업 문화적 접근, 415쪽에 인류학적 접근,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비교 문화론 접근은 아주 쉬운 얘기가 고등학교, 중학교 따져도 되고, 제가 지금 강의 자료에 적어놨듯이 같은 학교에 A반, B반 따져도 돼요. 나는, 자, 어떤 고등학교, 너하고 나하고 고등학교 같이 나왔는데, 야, 1학년 1반은 문화가 이랬는데 1학년 3반은 문화가 왜 그러지? 이게 비교 문화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같은 지역 내에 고등학교가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어느 고 나왔어. 너는 어디 나왔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중, 자, 남중, 공학, 여고, 남고, 공학,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가 있고요. 비교 문화적 접근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기업 문화적 접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기업의 상징, 전통, 근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기업을 딱 생각을 하면은 그 대기업만의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이미지는, 자, 대기업이 구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모양이 떠오르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다. 자, 현대라는 딱 단어를 들으면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뭐 현대? 현대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요. 자, 이런 식으로 상징과 전통과 근거가 나름대로 있다는 것, 그게 기업 문화적 접근이라는 거고요. 자, 인류학적 접근은 이걸 다 합한 거예요. 개인, 조직, 환경을 다 복합적으로 연구한 건데, 인류학적 접근을 정말 하고 싶으면 연구하시는 분이 아예 그 연구 대상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자, 이게 뭐 이제 그 다른 학문에서는 무슨 원시 무슨 밀림에 가서 같이 뭐 산다든가, 섬 같은 데 가서 같이 그 부족을 연구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새는 연구의 틀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도시의 이렇게 노동자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모여 사는 노동자들,
뭐 이주민, 뭐 다문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얻어내는 인류학적 접근들도 이제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잡한 얘기 다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418쪽입니다. 자, 첫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직문화의 기능. 첫째, 자, 정체성을 제공한다. 자, 정체성을 가장 이제 심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사원증, 이렇게 목걸이 메고 다니는 사원증, 이 정체성.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배지를 다는 거고, 여자 같은 경우는 브로치를 다는 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국가 간의 외교에서도 이제 우리 패션에서 이제 좀 드러내주는 외교 문화가 있거든요. 아, 오늘은 좀 편안한 좀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룩을 맞추는 거고. 자, 만약에 내가 오늘 좀 협상을 이렇게 좀 심하게 하겠다. 뭔가 나는 투쟁. 나는 좀 오늘 좀 기분 안 좋은 것처럼 보이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룩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체성. 자, 둘째, 집단적 몰입. 자, 축구팀, 야구팀, 농구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자, 셋째, 조직의 안정성을 높인다. 자, 조직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은 거하고 문화가 자리 잡은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자, 이게 약간 좀 틀린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신도시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허허벌판인 곳에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신도시가 들어왔어요. 이러면은 각각의 그 사람들의 그 기호가 달라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보통.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런데 기존 도시가 있는 상태에서 신도시가 부분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쩌고저쩌고 뭐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약간의 신경전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져요. 자, 그리고 이제 구시가지라고 그러죠, 보통. 도저히 여기는 뭐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흔히 말해서 그 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셔야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게 안정성이 높아요. 그 외진이 들어가면 이상하다, 여기는 왜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좀 조용하지? 또는 평온한 동네가 있어요.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냥 편하게 나무 그늘 안에 앉아있고 이런 동네가 있거든요. 안정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도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넷째, 구성원의 행동을 형성시킨다. 자, 이 가족 문화예요, 가족. 자, 엄마 아빠고 나만 있는 3명이 모여 사는 가족. 자, 4명이 모여 사는 가족.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같이 계시는 그런 가족. 자, 때로는 자, 뭐 삼촌이라든가 뭐 이모라든가 고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를 좀 이제 키워주는 개념의 가족이라 그러면은 그 문화는 다릅니다. 자, 이거는 가족 문화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조직 문화는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사실요. 그리고 그 조직 문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420쪽에 보면은 그 그림이 하나 나와요. 샤인이라는 사람이 그 학자의 얘기인데, 자, 뭐 어려운 얘기, 선의식. 자, 의식 이전에 무의식적 수준에서 이제 알아가는 수준, 그리고 완전히 눈에 보이는 수준, 이렇게 조직 문화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종교 집단에서 많이 보이는 것들이죠. 자, 내가 믿는 신은 어디 계시냐? 안 보여. 안 들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이게 만들고 들리게 하죠. 인식해서 이제 내가 믿는 신이 이제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가시적 수준. 야, 너 혼자 이렇게 믿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자, 똑같은 신을 믿는 사람끼리 모여보자. 자, 어디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여러분 나중에 이탈리아 같은 데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옛날 이제 교황 뭐 이렇게 이제 계셨던데, 문에 들어가면 뭐 옆에 이렇게 엄청난 장식물, 바닥에 엄청난 장식물, 문도 엄청난 장식물이죠. 자, 그러면 신은 어디 계시냐? 네가 천장을 봐라.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면은 이 천지창조, 이제 미켈란젤로 얘기입니다. 뭐가 있어. 엄청나. 그런데 근데 눈으로는 봤어. 그럼 소리는, 그 오르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르간 그 소리가 굉장히 인간한테는 편안함을 주거든요. 좀 웅장하기도 하고. 자, 이거는 신의 뜻이다. 어쩔 수 없잖아요. 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샤인의 조직 문화 같은 경우는 종교 집단에 적용을 해도 딱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421쪽에 다른 학자들의 얘기, 구조. 자, 관리 시스템. 자, 구조. 누구한테 결제를 받으러 가야 되는지. 자, 관리 시스템. 감독자 혼자서 여러 사람을 관리하는지.
아니면 감독자가 뭐 여러 명이 나눠서 관리하는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그리고 현장 관리를 하는지 내근, 사무실 관리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423쪽에 너무나 뻔한 얘기, 양괄호 3번 중심인물. 누가 이 조직의 핵심이냐? 사장님이냐? 아니면 뒤에 있는 다른 누구냐? 이게 중심인물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424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의례와 의식. 자, 국가적으로 따지면은 장례식, 추모식. 그 다음에 뭐 우리는 국가적으로 결혼하는 건 없으니까요. 자, 3.1절, 광복절, 뭐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 그런 게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조직 문화를 어떻게 그러면 뭐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고, 그 너무나 많은 얘기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면 교육이에요. 자, 429쪽의 맨 위에 줄인데, 자, 다양한 조직 문화 유형이 있는데, 이런 조직 문화를 유형을 나누는 건 참 이제 알기 쉽게 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하나의 조직에서도 여러 유형의 문화가 발견된다. 맞습니다. 너무 다양해서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430쪽에 그 양괄호 1번하고 양괄호 2번이 있습니다. 자, 양괄호 2번 교육훈련은 얘기를 안 할게요. 이거 얘기하면 또 완전히 그 새로운 과목을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놔두고, 양괄호 1번 선발과정, 면접, 자소서, 이력서. 야, 우리 회사는 그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야. 그 자격증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좀 우대해 줄 수 없어. 선발과정. 자, 그 자격증이 확보된 사람만 우리 조직으로 와야 돼. 우리 조직은 이미 그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 그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문화가 있는 거죠. 뭐 건축 기사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자, 그 다음에 뭐 선발 과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우리 기존의 조직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새로운 사람을 보는 것. 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하고 바로 얘기를 하죠. 야, 저 사람이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 같지 않니? 그 이상한 느낌들이 있어요. 또, 야, 저 사람은 참 능력은 좋은데 우리 조직에는 안 맞을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 똑똑한 이 사람보다 좀 평범한 저 사람이 우리 조직에는 맞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적합성 얘기를 조직 문화 적합성, 그러니까 융화력을 따지는 거죠. 융화력이요. 자, 이런 게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확 넘어갑니다. 435쪽에 양괄호 7번에 상징개발, 일화, 스토리, 전설, 신화. 자, 우리 창업주께서는, 자, 그 다음에 뭐 종교라고 하면은 뭐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 그 신이라는 그분은, 또는 그 존재는, 이게 스토리 개발. 자, 근데 이제 종교는 빼고요. 종교는 뭐 이걸 제가 스토리라고 가볍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좀 불경스러운 거고, 창조주. 자, 창업주. 자, 이 회사는 누가 설립했고, 자, 그분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그분의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엄마는 누구였고, 할머니는 누구였고, 자, 나름대로 창업주, 창조주,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은 이런 역경을 거쳐서 이렇게 됐고, 외환위기 때 이렇게 해서 사업이 어려워졌으나, 뭐 때문에 살았고, 이 스토리 개발. 자, 그래서 신입사원, 기존 사원들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경우는, 자, 단체장의 어떤 그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이게 면접, 이력서,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 등등, 훈련 등등을 통해서, 자, 조직 문화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개발시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무장을 시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래야 돼, 우리는 이래야 돼, 우리는 이러면 안 돼, 이런 것들. 이게 모두 조직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영상에 조직 문화를 다 담았기 때문에 약간 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